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대통령의 졸업식 유시. 1968년 2월 12일 오전 벤스 특사를 맞아 첫 청와대 회담을 가졌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의 저명한 컬럼니스트 잭 앤더슨 기자와 단독 회견을 가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자기에게 응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고 자기는 관망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다림에 약간 지쳤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의 목숨을 노린 북괴 무장공비의 만행과 푸에블로호의 납북은 분명한 침략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괴가 도발 행위를 자행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으니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군대를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행동하지 않은 유엔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괴가 오만해지는 이유는 그들의 도발 행위에 얼굴을 돌리는 미국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역을 거쳐 말을 나눈 박 대통령은 휴전 후 15년 동안 북괴는 휴전 협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수한 협정 위반 행위를 자행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파괴 공작을 자행하고 간첩을 남한에 침투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휴전 협정에 있는 한 쌍방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올해는 이 협정을 충실하게 지켰으나 북괴는 수없이 위반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응징도 가해지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북괴가 감히 청와대를 습격할 것을 음모하고 푸에블로호를 납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만일 김일성이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을 때 응징당할 것이란 걸 알았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괴의 최근 만행에 대해 응징하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괴가 판문점에서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밀한 응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확고한 결의와 단호한 행동은 위기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막는 데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구가 작은 박 대통령의 말씨는 부드러웠으나 그의 말에 힘을 주기 위해 지휘봉으로 허공을 힘있게 찌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적절한 용어를 생각해내는 동안 갈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묵직한 마호가니 탁자 앞에서 발을 흔들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북괴 무장간첩 침투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응징만이 북괴에 대한 적절한 행동 조처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이 이 조처가 순전히 응징 조처이고 한정된 조처임을 공표하면 북괴는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이러한 응징 조처는 자위 조처라고 강조하고 만일 우리가 이번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괴는 앞으로 마음대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도발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현재 자기는 응징 조처를 취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가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하에 있고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하에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은 그의 권한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기는 유엔군 사령관의 이번 사건에 대한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잭 앤더슨 기자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견기를 이틀 뒤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보도했다. (2월 15일) 오후 방한 중이던 사이러스 벤스 특사는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이한했다.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한미 방위조약 개정 부분 중 즉각 개입 부분을 즉시 결정이란 문구로 절충해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 하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즉시 결정할 것이란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및 미 합중국 국방성의 강요급 연례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였다. 당시 합의된 한미 국방장관 회의는 1968년 5월 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군의 현대화에 기여하며 지금까지 매년 계속되고 있다. 1.2.1 사태의 연이은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으로 시작된 한미 간 갈등은 한국 측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보완과 군원 1억 달러 추가 지원 및 M16 공장 건설, F4 팬텀기 도입, 휴전선 철책선 보완, 주요 예상 침투로의 자동 전자방책 설치 등 선물들을 안겨주었다. 1968년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약 20여일 동안 미국이 보여준 행동은 강대국조차 자국 내 여론을 통제하지 못하면 동맹국과의 약속은 물론
정권의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반전 무드에 편승한 진보 세력과 정통 보수 세력이 대치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약 2달 뒤인 3월 31일 미국의 단결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존슨 행정부는 실망한 동맹국들을 달래며 월맹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만을 겨우 지키는 선으로 후퇴해야 했다. 미국인들은 정통 보수 노선을 표방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던 1980년대까지 국력 회복을 기다려야만 했다. 벤스 특사가 한국을 떠난 2월 15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과 회합을 가진 군수뇌부들은 씁쓸한 승리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 아무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강대국도 학생 데모에는 별 수가 없나 하며 혀를 차더란 것이다. 이날 밤 박 대통령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김성은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 월남전을 취재하던 미국 언론들은 월맹군에 대한 취재가 쉽지 않자 경쟁적으로 미군의 피해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저는 이런 불순한 바람이 미국 내 여론을 형성하면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의 정부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 그날의 교훈으로 정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을 동정하면서 이쪽은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 철없는 것들이 뭘 안다고 라며 미국 내 젊은이들의 반절운동을 아주 혐오했죠. 김성은 전 장관은 당시 박 대통령이 존슨 행정부의 퇴조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오랫동안 검토했다고 회고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본 박정희 대통령의 이후 통치 과정들은 향토 예비군 창설, 국민교육헌장 제정,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제정, 한국식 민주주의 강조, 학생운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 야당과 재야 지식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1968년 2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제16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호전적인 침략자와의 대결에서 협상이나 유화 정책은 언제나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던 역사적 과오가 이 땅에서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2월 23일 오후 3시 박정희 대통령은 헬기편으로 진해를 방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22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북괴의 흉계가 전혀 오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건설과 반공투쟁에 범국민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은 진해 공관에서 전 국방부 장관 손원일, 이종찬, 전 해군 참모총장 한명수 등 예비역 장성들과 만찬을 하면서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향군 문장 문제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성은 장관과는 국방부 장관의 후임 인사에 대해 조용히 의논했다. 김성은 전 장관의 증언. 저는 쉬고 싶어 수시로 사임 이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무렵 야당에서 계속 저를 포함해 2호 내무부 장관에 대해서 121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인책하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진해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임자가 쉬겠다니까 야당에는 임자를 내보내는 걸로 보여주겠소. 후임자가 누구면 좋겠소? 라고 물어보십디다. 저는 몇 사람을 추천해드렸죠. 2월 26일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절박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이나 양보는 패배를 뜻하는 것이며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고 너도 살아야 하고 우리 민족도 살아야 하고 조국도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심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이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심이 없는 국민을 남이 와서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족의 생명은 민족의 주체성에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의 주체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의 생명과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의 결단하에 행동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새로운 기운을 진작시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 역량을 배양해야 하겠습니다.